당신도 이젠 연금 고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의 이가은 아나운서입니다. 한국인의 연금 투자. 오늘은 ETF와 연금 투자 두 번째 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재웅 부장님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용 강재웅 부장입니다. ETF, 연금 투자로 정말 유리할까요? 1회 영상에서 설명드린 ETF의 여러 장점들, 예를 들어 경제성, 분산 투자, 투명성은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연금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ETF와 연금 투자 실전편,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 ETF를 통한 연금 투자 방안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ETF가 연금 투자에 적합하다고 1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건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금 투자 시 돋보이는 ETF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ETF의 낮은 총 보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연금 투자는 1년, 2년 정도 짧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길게 보는 상품으로 20년, 3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가 기본 전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낮은 보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ETF는 일반 펀드나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매년 부과되는 각종 보수가 매우 저렴해서 장기 투자 시 이런 저렴한 보수로 아낀 자금을 다시 ETF에 재투자하는 상대적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의 연 평균 보수는 약 0.05%에서 0.15%인 반면 미국 주식형 펀드는 1%를 상회하는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80bp 이상 차이 나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 차이가 매년 누적되어서 쌓이게 되면 연금을 수령할 때 그 투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부장님, 연금 투자에 적합해서 ETF로 투자하려는데 괴리율, 자산가치 등 용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용어, 간략하고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초지수는 ETF가 거울로 삼아 따라가려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했다면 기초지수는 코스피 지수를 뜻하고 딱 코스피만큼의 성과만을 목표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 용어는요? 순자산 가치인데요. 영어로는 Net Asset Value, 줄여서 NAV라고도 불립니다. NAV는 ETF가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가치를 ETF의 총 좌수로 나눈 ETF의 좌당 순자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ETF의 전체 순자산 가치가 100만 원이고 ETF의 전체 좌수가 1만 주라고 한다면 좌당 순자산 가치는 100원이겠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NAV가 저희가 흔히 아는 가격이랑은 다른 개념인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의 주가라고 부르는 시장 가격이 따로 있죠. 아, 그렇죠. 그러면 ETF의 시장 가격도 주식과 동일하게 매수와 매도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걸까요? 맞아요. 이런 수급 여건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NAV와 시장 가격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요. ETF의 순자산 가치와 ETF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ETF가 인기가 많아져서 매수세가 몰릴 경우 순자산 가치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전망이 안 좋거나 인기가 떨어져서 매도세가 몰릴 경우 순자산 가치보다 더 싼 시장 가격으로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괴리율이 0에 가까울수록, 즉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차이가 적을수록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추적 오차율도 괴리율과 함께 ETF의 평가 지표인데요. 추적 오차율은 말 그대로 ETF가 기초 지수를 얼마나 잘 추적하여 오차를 줄이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단순히 코스피 지수만 잘 따라가면 훌륭한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적 오차가 작을수록 운용이 잘 되는 ETF로 볼 수 있죠.
괴리율과 추저고차가 낮을수록 좋은 ETF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차이가 적고 괴리율과 추저고차가 낮은 상품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먼저 저 포함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이걸 텐데요. 연금으로 투자할 때 어떤 상품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연금 투자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변동성을 낮춰 꾸준한 성과를 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단일 자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보다는 다양한 자산에 고르게 분산돼서 투자하는 전략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산 배분형과 장기 테마형과 같이 변동성을 낮추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테마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품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어떤 ETF 상품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채권 혼합형 ETF, ACE 미국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 ETF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해당 상품이 최근에 출시된 걸로 들었어요. 근데 한투운용의 ETF 브랜드는 원래 킨덱스가 아니었나요? 에이스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브랜드는 최근에 기존 킨덱스에서 ACE ETF로 변경되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량이 뛰어나서 믿음직한 운동선수에게 붙이는 칭호를 에이스라고 하죠. 한국투자신탁운용도 고객분들에게 더 나은 투자 경험을 선사하는 믿음직한 운용사가 되기 위해서 ETF 브랜드를 에이스로 변경했습니다. 에이스가 담고 있는 의미는 고객 전문가라는 뜻의 A Client Expert 또는 고객의 투자 경험을 향상한다는 의미의 Accelerate Client Experience 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기존에 출시된 ETF들과 함께 앞으로 출시될 다양한 ETF들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인 투자를 경험하실 수 있게 하려는 회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TF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 ETF는 지난 8월 26일 신규 상장된 ETF로서 미국 주식과 미국 단기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채권 혼합형 ETF입니다. 또한 이름에 액티브가 들어가 있어 운용력이 지수를 초과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인 ETF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3대 7로 설정하여 투자하고요. 주식은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을 단순 추종하는 패시브 운용 전략을 바탕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채권은 미국 단기 채권 지수를 비교 지수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목표의 액티브 운용 전략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금리 인상 시기에 채권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단기 듀레이션 전략을 통해서 금리 민감도를 낮춤으로써 ETF 성과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설계된 ETF입니다. 또한 이 ETF는 $1 환해지를 하지 않는 환오픈형 상품입니다. 향후에 $1 환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환율의 상방 압력이 강해지는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자산에는 투자하고 싶은데 높은 변동성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로 생각되어 추천드립니다. 연금 아는 만큼 보인다. 지난달과 오늘 ETF와 연금 투자의 주제로 강재웅 부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해주신 강재웅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